당원 주권 강화, 장동혁 대표 취임 1주년 개혁안을 띄운다. 광복절로 예상이 되고 있죠. 광복절을 앞두고 장동혁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어서 어떻게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주인이 되는 정당을 만들 것인가. 공천권을 당대표가 아니라 국민에게 돌려줘라. 야, 한가발, 너는 그래가지고 국민 추천제 했냐? 비례대표 채점도 없었냐? 대단한 소리 하고 있어. 라는 말이 막 튀어나와요. 지는 국민 추천제랑 비례대표로 지 친한 게 정말 영혼도 없고 두뇌도 없는 사람들 다 지 사람들로 깔았으면서 지가 대표 아니니까 갑자기 당대표한테서 공천권 뺏겠다. 이건 또 뭐냐면 현역 의원들 기득권 다 보장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전부 다 경선시키면 신인이 현역을 이기는 게 불가능합니다. 못 이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싸우지도 않고 3선, 4선, 5선한 적폐 현역들 날려버리는 게 정치개혁 아닙니까? 그죠. 어떤 식일지 모르겠지만 장동혁 대표의 당원 주권 강화 좀 기대되는 측면이 있어요. 박민영 대변인. 일단 이거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 자꾸 언론들이 민주당이랑 우리를 비교하면 안 돼요. 민주당은요 당원들 무서워가지고요 당원들 1인 1표제를 지금 만들고도 모자라다 그래서 국회의장도 당원들이 뽑아야 된다. 그런 게 지금 민주당이에요. 원내대표 선거할 때도 당원 표심이 들어가잖아요. 이미 다 들어가요 민주당은. 근데 우리 당은요 당협위원장들도 사실 임기도 없고 거의 사실 임명직이죠. 시도당 위원장들도 대의원들이 뽑아요. 일반 당원들이 아니라. 대의원들은 당협위원장이 임명을 하기 때문에 짬짬이 선거로 지금 다 그 친한파들 들어가 있는 거 다 보시고 계시잖아요. 원내대표도 국회의원들이 뽑으니까 사사건건 당대표와 다른 노선 가고 맨날 뭐 투톱 갈등한다 그런 식의 기사만 만들어내고 우리 당은요 당대표 폐지하자라고 하는 말을 감히 그 입에 담는 것 자체가 당원들을 그냥 없는 존재 취급하는 거예요. 멸시를 하는 문화가 지금 이미 존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실제로 이분들 입만 열면 정말 입버릇처럼 당원들은 한 줌이다. 뭐 일부에 불과하다. 송석준 의원님, 우리 당원들이 국민들에게 사랑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당원들을 국민들 밑에 두면서 대결적 적대적 대결 구도로 민심과 당심을 자꾸 비교하면서 당원들을 깔아뭉개려고 하고 결과적으로 근데 또 민심이란 것도 웃겨요. 자기들이 뭐 국민들한테 인기가 있기는 해? 국민들한테도 인기가 없으니까 이제 또 뭐라 그러냐면 당대표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해서 원내 중심 정당 집단지도 체제하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당 분위기를 싹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장동혁 대표의 문제인식이고요. 본질적으로는 거국적으로는 우리 당처럼 10년 동안 당대표 임기 지킨 사람 한 명도 없고 대통령 10년 동안 2번 끌어내린 이런 폐륜적인 정당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 하나도 없을 겁니다. 이런 당의 문화를 바꾸자라고 하는 당연한 문제의식에서 출발을 하는 거고 이제 구체적으로는요. 공천 자체의 당원들의 어떤 의중이 많이 반영이 돼야죠.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예. 박상규 위원님, 정치부 취재를 오래 하셨으니까 네. 한동훈이 말하는 오픈 프라이머리, 상향식 이거 옛날에 제일 많이 말했던 사람이 김무성 전 대표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건 결국 현역 의원들 영원히 국회의원 하게 해주겠다는 뜻 아닌가요? 그럼요. 그렇죠. 해 먹겠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김무성 씨나 지금 한동훈 계가 말하고 있는 이 당원 중심 뭐 정당은 사실 당원 중심이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천년만년 해먹겠다는 약간 일본의 계파 정치, 금권 정치 그 나쁜 유산 딱 내각제. 이런 쪽이에요. 예. 내각제 모양이라고요, 저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미국식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미국은 철저한 당원 중심의 정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단지 그 미국에는 당 대표는 없고 플로어 리더라고 그래서 상원의 원내대표, 그렇죠. 하원의 원내대표가 있고 하지만 철저히 당원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당원이 대선 후보도 뽑고 심지어 동네 그 소방서장까지도 경찰서장도 다 투표로 뽑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무슨 하원 의원이나 상원 의원의 입김이 미치질 않습니다. 전부 공화당은 공화당의 당원들이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식의 그 이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를 따라할 거면 제대로 따라해야 된다. 그런 미국식의 그 대표를 없애자는 목적하에서는 미국식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내 그 본질은 일본의 구태적인 그 내각제의 모습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머리는 미국, 몸은 일본.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내각제는 절대 지금 한국의 실정에서 그리고 그 내각제로 가기 위해서 자꾸 꺼내드는 게 소위 집단 지도 체제예요. 대표 최고위원을 내세우고 그런데 대표 최고위원제가 그 야당에 그러니까 지금의 그 여야 할 것 없이 진보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한 번씩 해봤는데 다 실패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집단 지도 체제가 맞지 않는다. 2012년 13년에
국민의힘의 전신 때도 한번 했잖아요. 네. 집단 지도체제. 그거 안 돼가지고 실패하고 돌아온 거예요. 다시 그것을 꺼내서 먼지를 털어 쓰겠다는 것은 그 자체가 말이 안 되고 김무성 씨와 이 한동훈계가 뭔가 당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하는 꼼수다. 저는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울산에서 국민의힘 일부 영남 의원들을 만났는데요. 식사를 하면서 어렵지만 역할을 잘해야 된다. 잘 싸워야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싸우지 않는 자 배지를 떼겠다. 공천 때만 보이고 눈에 안 보이는 사람들 날려야 된다라는 장동혁 대표 기조랑 거의 일맥상통하는 발언 아닙니까? 그럼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 지선 때 진짜 얼마나 헌신적으로 우리 맞아요. 진짜 보수 네. 지키겠다, 우리 우파 진영을 지키겠다고 울산도 사실 울산에 가셔서도요. 우리 아버지가 만든 울산,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만든 우리 보수 진영이 우리 대통령들께서 발전시켜온 울산 더 잘 돼야 한다. 저는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가슴을 크게 울렸거든요. 그 연장선에서 지금도요. 우리가 그런 업적을 만들고 우리가 산업화를 이루고 건국을 이루기까지 우리의 철저한 이런 무장화된 이런 이념으로 투철된 우리 전직 대통령들의 여러 위협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들 가능했던 것이고 지금 그와 같은 우리의 과거 레거시들이 지금 이렇게 분탕만 치는 사람들 때문에 무뎌져 버렸기 때문에 빛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너무도 헌신적으로 띄워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지난 지방선거들 비교했을 때 선방을 했지만 여전히 지금 우리나라 지금 좌파들한테 입법, 행정, 사법 다 먹혀있는 형국입니다. 얼마나 지금 절박합니까? 이런 절박한 와중에 똘똘 뭉쳐서 싸워도 모자랄 판에 허구한 날 당대표 드잡이나 하고 있는 그런 원내 의원들을 향해서 저는 경종을 울린 말씀들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유화적으로 역할을 잘 해달라고 하셨지만 그 역할이 뭐였겠습니까? 대통령 직접 하시면서도 이 정당과의 반목, 이 정당에서 대통령을 공격하는 이런 행태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또 아마 그런 당사자성을 또 가지고 이런 좀 여러 가지 이야기 좋은 말씀 해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부디 좀 잘 받들어서 제발 좀 정당다운 정당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덧붙이겠습니다. 이 와중에 네. 근데 지금 멱살과 미래의 권영진 의원은 나는 자진 탈당은 절대 안 한다. 아이고야. 국민의힘을 떠날 일이 결코 없다. 그리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징계면 수용하겠다는 건데 그건 협박 아닌가요? 이 징계 수위가 일정 이상 세면은 나는 수용 못하겠다는 협박으로 들리는데 이 멱살을 잡아놓고 전현직 원내대표 멱살 잡아놓고도 이렇게 버티는 것도 참 정치권에서 보기 힘든 파렴치하고 후한무치한 일이에요. 그냥 탈당 권고를 빨리 결의해야 돼요. 의결해서 이거는 그러니까 왕조 시대 용어로 말하면 빨리 사약을 내려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말로 하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알아서 못 나갈 테니까 사약을 내려다오. 지금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지금 금부도사를 보내야 됩니다. 이거는 뭐 더 길게 끌 얘기가 없고 이게 잘 아시다시피 탈당 권고를 최고위원을 회의에서 의결하면 네. 열흘 딱 세요. 10 카운트다운 해가지고 열흘째 되는 날 제명이 됩니다.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권영진은. 왜냐하면 이 권영진 입장에서는 뭔가 핍박받는 모습으로 끌려 나가야 본인도 알아요. 본인도 국민의힘에서 차기 공천받기 공천받기는 틀렸다는 네. 걸 본인이 제일 잘 알 거야. 그래서 이 권영진 씨가 저렇게 나오는 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본인이 핍박은 전혀 안 받는 거고 자기가 한 행동에 책임을 질 뿐인데 저렇게 해서 내가 정치적으로 핍박받았다는 모양을 갖추고 싶은 거다. 그러니까 저럴 때는 빨리 금부도사를 보내주면 돼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앞서 그 박근혜 대통령님 얘기 하나만 해드리자면 참 울산을 우리가 만들었다. 얼마나 그 가슴에 와닿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부친이신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든 도시가 우리나라에 보면 울산과 구미와 포항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쩌다가 울산이 배신자인 김상욱에게 넘어갔어요. 사실 보면 김태규 의원이 울산 남갑에서 김상욱이 내놓은 그 의석은 가져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울산의 민심은 변하지 않았는데 왜 김상욱이 됐느냐? 좌파들은 단일화를 했고 우파는 분열했기 때문입니다. 그 박맹우 맞습니다. 전 시장은 지금도 김상욱이랑 같이 회의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부 총질, 지금 분탕질, 뒤통수, 갈라치기 저런 말씀 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내부 분열을 하니까 울산 시장을 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 김민석이 울산에서 민주당만의 잔치이긴 하지만 거기서 1등을
했다는 거잖아요. 울산을 우리의 도시 울산, 보수의 도시 울산을 찾아와야 됩니다. 제 막내 여동생이 저 울산 살아요. 그래서 마음이 저도 호남 출신이지만 늘 가 있는 곳인데 어쩌다 울산시장이 김상욱이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1주년 기념 당원 주권 강화 방안도 저희가 많은 기대와 응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권영진 같은 자들, 징계 대상에 오른 자들, 윤리위 상황 조속히 정리가 되어서 하루빨리 당의 기강이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8,000분까지 봐주셨는데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다 눌러주셔야 이게 다시 보기로 더 많이 재생될 수 있고요. 요새 멸콩TV 쇼츠 조회수가 막 다 10만, 20만 다 넘더라고요. 그래요? 그 쇼츠도 여러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쇼츠를 여러분이 자유롭게 뭐 인스타그램이나 릴스, 틱톡 이런 데 퍼가주시는 거는 괜찮으니까 쇼츠도 많이 봐주시고요. 저희 멸콩천사 후원 회원을 좀 간절하게 모집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송 환경을 위해서 유튜브 멤버십 말고요. 저 밑에 번호 010-9939-1144로 문자 주시거나 댓글 링크 클릭하시면 회원가입이 되는데요. 정기회원 가입해 주시면 너무나 큰 힘이 되고 저희 앞으로 멸콩TV 토크 콘서트 등을 할 때 멸콩천사분들 먼저 모시도록 할 예정이니까요. 꼭 이 멸콩천사 회원가입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선일보가 또 나섰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미국 출장비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데 이거 들어보니까 과거에 김기현 대표, 김무성 대표 때보다 더 적게 쓴 거고 추가 출장 일정 같은 경우는 장동혁 대표, 김민수 최고위원 사비를 털어서 갔다고 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출장비 비교해보면 딱 답이 나오는데 굳이 마치 돈을 엄청 펑펑 쓴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당원들이 열받아서 포스터도 만들더라고요. 장동혁 대표 체제 때 책임당원 40만이 늘어났대요. 1,000원씩만 내도 한 달에 4억이 더 늘어난 거예요. 대표 당비 당당하게 써라. 오죽하면 당원들이 그런 포스터를 만들겠습니까? 이게 전부 다 이 보수 분열 작업인 건데 거기에 조선일보가 앞장서고 있는 것도 참 이상한 일 아닙니까, 박사님? 아이, 그렇죠. 입이 지저분해져서 돈 얘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만. 네. 김무성이가 당대표 할 때 당 법인카드죠. 그걸 어떻게 썼는지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아, 유명한가요? 예, 알만한 사람 다 알아요. 뭐, 제가 입이 더러워지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좌파의 전략이 자기 지지층 똘똘 뭉치고 우리 우파를 분열시키는 거라고 한다면, 그럼 이제 우리 우파의 대항 전략도 우파는 똘똘 뭉치고 좌파는 분열시키면 되잖아요. 그렇게 가야죠, 네. 지금 좌파는 우리가 작업을 안 했는데도 지그들끼리 뭐 미친 듯이 막 치고받고 싸우고 있어요. 저거는 어떤 형태로든 심각한 균열과 분열로 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똘똘 뭉치면 되는데 이게 뭉친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뭉치는 게 그냥 통합만 하루 종일 외치고 다니면 뭉쳐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뭉치냐면 어릴 때 왜 시골에서 눈사람 만들어 본 적 있죠? 네. 그 처음에 눈덩이를 굴릴 때 맨 처음에 이걸 단단하게 해야만이 제대로 굴러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속도가 붙으면은 가만히 놔둬도 막 지가 돌아가면서 크게 만들어지거든요. 요걸 코어라 그럽니다. 코어. 중심. 요 코어 리더십을 확고하게 만들어내는 거가 핵심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자유파는 바로 이 코어 리더십에 해당되는 정치 지도자를 갖고 있어요. 정말 운 좋게. 이게 장동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김민수고 신동욱이고 조광안이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동혁 중심성 또는 닥치고 장동혁 지지는 단순히 장동혁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종북주사파들의 자유파 분열 책동에 저항하고 대항하는 우리 자유파의 통합의 첫 번째 단계가 장동혁 중심성 강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쪽으로 초점을 모아야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 족벌 언론들은 요 장동혁을 깨야 되니까 코어를 깨야만이 뭐 눈덩이고 자시고 없잖아요. 지들 원하는 대로 뭐 할 수 그래서 있는 거니까. 지난 1년 동안 집중적으로 장동혁 주기를 한 거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장동혁한테 시비를 걸 거예요. 옆에 사람들은 별로 시비 걸지도 않아요. 오로지 장동혁이야. 저쪽은. 우리는 닥치고 장동혁이고. 그런 구도로 지금 싸움이 진행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는 어쨌든 제일 문제가 뭐냐면 지금 박사님이 정말 핵심을 찔러서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덧붙이자면 지금 장동혁 체제가 사실은 민심하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심과 같이 가고 있으니까
장동혁 체제가 굳건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든지 깨부술래니까 흠집을 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얘들이 왔다. 근데 이 사람들의 말하는 걸 들어보잖아요. 자, 그 반장동혁 파들이 말하는 장동혁이 싫은 이유는 뭐냐? 당내에서 지금 위급한 상황에서 뭐를 하느냐? 장동혁은 자기 세력과 자기 정치를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떤 정치인이 자기 세력 자기 정치 안 합니까? 모든 정치인이 대표가 되고 그다음에 더 큰 어떤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 대선 후보 되려고 하고 하는 대선 거죠. 후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국민들 민심 받아가지고 당 대표를 하든가 이거를 이미 뽑혀가지고 당 대표로서 그 다음에 어떤 세력을 만드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근데 그거 아무것도 없이 그러면 자기들은 아무것도 없이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지금요 문제가 뭐냐면 김무성의 지금 재림이 무섭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 키즈들이 네트워크가 돼가지고 자기들 세력을 가지고 이 당을 장악해야 민주당 이중대 하면서 돈들을 시켜볼 거 아닙니까? 뒷공무니로. 나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뒷공무니로 뭔가가 이게 들어오려면 자기들한테 권력이 뭐 꼬리가 있어야 뭐가 중국에서든 어디서든 뭐 누구든지 뭐 뇌피셜입니다. 들어올 텐데 권력의 뒷꼬리만큼도 없고 국민들도 마음도 떠나고 이러니까 당대표라도 흔들어가지고 망해가는 정당 지금 이만큼이라도 성공시키게 누굽니까? 예? 지방선거 졌습니까? 이겼습니다. 지금 완전히 거짓골 나는 거를 그나마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지지율도 여당보다 더 많이 나오게 1년 만에 더 나오게 만들고 있고 지금 이끌고 있는 게 장동혁인데 저는 장동혁을 좋다는 게 아니에요. 저하고 뭐 진짜 뭐 전화통화 한 적도 없어요. 예. 그런데 이 장동혁이 그나마 이거를 만들어가고 하면 응원을 해줘야지. 여기서 뒤통수 까고 이런 사람들이 저는 그냥 민주당 이중되고 어쩌면 민주당보다 더 악랄한 인간들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번에는 장동혁을 지켜야 좌파를 물리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정치인 장동혁, 개인 장동혁을 지지하고 맹신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박사님. 여기서 우리가 무너지잖아요? 장 대표가 무너지고 연임을 못하고 임기를 뭐 제대로 못 마치게 되거나 하면 우리 보수 우파, 자유 우파는 영원히 조중동의 꼭두각시 노릇밖에 못하는 거다. 굉장히 중요한 일생일대 어떤 분수령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조중동 재래식 언론의 영향력 아래에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낙점해주는 정치 지도자들을 우리가 따라갈 것인가? 그게 아니라 풀뿌리에서 당원과 지지자들이 뉴미디어 중심으로 우리가 선택해서 키운 지도자를 따라갈 것인가? 그 싸움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좀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러운 대목이긴 한데, 네.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네. 지금 족보 언론들이 당내의 기회주의자, 기득권자, 이 배신자들하고 손을 잡고 네. 장동혁을 끌어내리는데 성공했다. 네. 그러면 저는 국민의힘 책임당원들이 거의 절반 가까이가 탈당할 것 같습니다. 장동혁이 없는 국민의힘에 무슨 희망을 두고 계속 책임당원을 해요? 지금 제 주변에도요, 이미 있잖아요. 그 당시 이제 지금 막 조경태 막 이렇게 떠들고 할 때 있잖아요. 그때 뭐냐면 아예 탈당해버리겠다. 저런 것들이 있는데 당이 될 리가 있냐. 그런 사람들이 지금 태반이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는 그래도 당에 장동혁이 있어서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또 당에 김민수가 있어서 뭐 신동욱이 있어서 그렇잖아요. 조광안이 있어서. 조광안이 있어서. 그 저는 장동혁 대표가 부당하게 끌려 내려오고 또 쫓겨나면 그 사람들이 단들 당에 남아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보다 훨씬 더 정당 활동을 하기 좋은 진짜 즐겁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창당할 수가 있어요. 진짜 전투적 자유주의 정당 상당할 수 있어요. 진짜. 아까 우리 장혜산 최고위원 지금이
굉장한 그 분수령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도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국민의힘이 단일 대우를 구축해서 자유우파 정당으로서 반이재명 전선의 맨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정말 장동혁 대표가 임기를 다 마치고 그리고 스스로 내가 다음에 그만하겠습니다 하지 않고 중도에 부당하게 끌려 내려오고 쫓겨난다면 함께 떠나갈 사람들이 전 절반 이상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그냥 찌그러져요.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말이죠. 당 없으면 지것들이 무슨 수로 배지합니까? 다음 총선에.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배지들, 특히 영남권 배지들은 그나마 장동혁이 있으니까 내가 그나마 배지달 희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것들이 뭐 뻑하면은 뭐 장동혁 쫓아내고 어쩌고저쩌고 떠들고 다니는데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거기 배지 달고 2년 후 총선에서 살아남을 자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건 우리 국민들이 확실하게 응징할 거예요. 네, 멸콩TV에서 신제품 환신 나이가라 2+1 특별 한일을 진행 중입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에서 회사의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 인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 문제로 불편을 겪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멸콩TV와 함께하는 환신 나이가라 많은 문의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좀 충격적인 소식. 이게 국민의힘이 바로 서야 똑바른 정당이 되어야만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를 제대로 저격하고 싸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어제도 밤에 11시쯤에 올림픽공원에 나왔더라고요. 거의 홀홀단신으로 대여투쟁 전선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발목 잡는 인간들이 계속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단순히 장동혁 물러나라, 장동혁 사퇴하라 이게 아니라 그냥 국민들이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한테 진절머리를 치고 온라인 커뮤니티 보면 어제 발표한 부동산과 주식 대책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야, 국민의힘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명분을 만들어주는 인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자칭 소장파, 자칭 개혁파라고 하는 대한과 미래나 친한계 의원들입니다. 권영진의 멱살잡이 말고도요. 어제 한동훈이가 그 부산의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국회에 초청해서 간담회를 했대요. 아니, 무소속 의원이라도 그 간담회 자체는 좋아요. 피해자 목소리 듣는 거. 그 피해자분은 국민의힘의 조정훈 의원도 만나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친한계가 참여를 했는데 국민의힘의 서범수, 무소속 한동훈을 도왔던 서병수의 친동생이죠. 한동훈 체제에서 사무총장 인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진종호, 한동훈 따라서 부산에 머물면서 지금 징계 대상에 올라와 있죠. 이 두 사람이 아니 심지어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불러놓고 서범수가 진종호 의원 그 운동선수니까 돌려차기 한번 해봐라. 진종호는 낄낄거리면서 저는 발보다 손을 더 잘 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 때문에 어제 하루 이재명과 민주당의 삽질에 대한 수많은 뉴스들이 있었는데 다 묻혀버렸어요. 맞습니다. 유승수 변호사님. 이런 식의 어떤 2차 가해는 요새 법적으로도 처벌받는 내용 아닌가요, 사실은? 이거는 뭐 당연히 조롱을 넘어서 사실은 우리가 폐륜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네. 거를. 사실은 뭐 이 돌려차기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좀 죄송할 정도로 사실은 거의 뭐 묻지마 테러의 수준이었으니까요. 그때 당시에. 근데 이런 피해자를 불러다 놓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 사실은 이런 피해자가 안 나오는 자리에서도 이런 말을 한다면은 이건 정말로 비난받아 마땅할 일일 텐데. 그렇죠. 그런데 이분을 갖다가 모셔다 놓고서는 모시는 자리에서 자, 우리 뭐 돌려차기 한번 해볼까? 뭐 이게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인지 뭐 법적인 이런 얘기는 당연히 뭐 떠나서 사실 뭐 그 좌파들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뭐 그 스타벅스 사건 가지고도 뭐 그냥 그 탱크데이라는 그 워딩 하나만 가지고도 온갖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이런 나라에서 실제 피해자를 불러다 놓고 조롱하듯이 얘기를 하고 이걸 갖다가 희화하고 자신들의 어떠한 가십거리나 웃음거리로 삼는다. 이런 거는 사실 뭐 한동훈이나 아니면 그 일당들의 어떠한 그 속내가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사님, 정치 정말 오래 보셨잖아요. 이 정도 막말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피해자를
이제 불러놓고서 이런 식으로 패륜적 막말을 한 적은 없어요. 아, 그러니까요. 예, 아무리 이 정신 나간 자들이라도 그 정도는 가릴 줄 아니까. 그래서 서범수하고 진종호가 둘이서 시시덕거리면서 농담한 그 패륜적인 막말에 대해서는 뭐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서범수도 진종호도 논란 직후에 사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과를 뭐 깊이 반성한다 이러고 사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잘못한 거를 아는 거죠. 잘못했으니까 징계받아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그런데 이자들 그중에 이제 서범수가 그 피해자한테 직접 찾아가서 사과 드리고 싶다고 하니까 피해자가 필요 없다 그랬어요. 필요 없다. 그리고 나로 인한 이 논란 때문에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라고 하는 훨씬 더 핵심적이고 중요한 문제가 묻히는 걸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굉장히 성숙한 어떤 그 시민의식을 갖고 있는 분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패륜적 막말에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몇 년 전에 국민의힘의 그 김성원이라는 자 있어요. 네. 예, 동두천 지역 국회의원인데 이 자가 여름에 수해가 났을 때 수해 피해 복구를 한다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몇 명이 봉사활동하러 나간 적이 있어요. 나갔는데 당연히 사진사들 데리고 나갔겠죠. 사진 찍으려고. 그런데 그 자리에서 김성원이가 이게 비가 좀 왔으면 하고 혼잣말처럼 농담을 했어요. 그 바람에 그 수해 피해를 입은 지역에 복구하러 가서 비가 좀 왔으면 사진이 더 잘 나올 텐데 이런 황당한 짓을 한 겁니다. 그때 김성원이가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받았어요. 그때. 네. 그러면 이번에 그 피해자를 불러놓고 돌려치기 한번 하죠라고 시시덕거리면서 농담한 이 서범수와 진종호. 김성원이보다는 최소한 중징계를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요. 비교를 한번 해보라고요. 비교를. 그래서 저는 뭐 길게 얘기할 거 없습니다. 서범수, 진종호 최소한 당원권 정지 1년 이상의 중징계를 바로 해야 된다. 이걸 서범수나 진종호자들을 이자들 뭐 진종호는 다른 일로 이미 중징계 대상이지만 요 사안만 가지고서도 중징계를 해야 되는데 이 둘이를 중징계 안 하면 김성원이가 얼마나 억울해 하겠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는 사실은 비교하자면 그 정도까지는 심한 얘기도 아닌데도 찍소리 못하고 6개월 당원권 중징계 받았거든요. 정지.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끼리 뭐 이게 패륜적 막말이었다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설왕설래 할 게 아니라 이럴 때 당 윤리위가 즉각 소집돼서 요 당권 사안에 대해서 우선 중징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윤리위 소집도 필요 없다고 봐요. 네. 이거 서범수, 진종호 두 명은 최고위에서 그냥 즉각 의결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긴급 사안에 대해서는 윤리위 소집을 안 해도 돼요. 이혜원을 제명할 때 최고위에서 했습니다. 윤리위 절차 거치지 않았습니다. 지금 서범수, 진종호 징계에서 날려버린다고 의총에서 반대가 나오겠습니까? 이 발언에 대해서. 제가 오늘 아침 라디오와 이런 것들을 쭉 봤는데요. 그 장동혁 대표 못 물어뜯어서 안달인 장성철, 김준일 이런 좌파 평론가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마저도 서범수, 진종호는 할 말 없다. 제명해도 아무도 말 못한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거 윤리위까지 넘길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게 목요일에 최고위가 열리잖아요. 긴급 최고위라도 열어야 하고 아니면 목요일 최고위에 이거 안건으로 상정해서 두 사람에 대해서는 저는 바로 즉각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유승수 변호사님 충분히 가능한 사안 아닙니까? 이거는?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정말 그래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기존에 이제 뭐 김성원 의원 사례도 박사님께서 말씀하시고 했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그 경중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귀결은 전부 다 제명이라는 귀결로 어떤 제명된다라는 이 귀결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에서 또 차등을 둘 필요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 지금처럼 이렇게 명백한 사안들은 사실 최고위에서 그냥 긴급하게 그냥 의결을 해서
당의 이미지의 문제잖아요. 이거는 당의 어떠한 품격의 문제고 우리가 정치인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신뢰의 문제입니다. 긴급하게 이 문제를 회복해야 될 필요가 충분히 인정되는 사안이라고 보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말씀하신 대로 최고위에서 긴급하게 의결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사님, 제 의견 어떻습니까? 이거 윤리위까지 갈 사안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뭐, 최고위가 비상회의를 열어서 오늘 밤이라도 네. 저는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윤리위도 지금 삐거덕 돼서 지금 정상 가동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이 사안을 윤리위가 최우선적인 사안으로 해서 윤리위의 비상회의를- 어떤 기강을 잡는 네, 모습. 비상회의를 네. 소집해서 윤리위라고 해서 비상회의 못할 거 없잖아요. 네, 오늘 밤이라도 이건 너무 긴급한 상황이다. 윤리가 오늘 밤이라도 열려서 그럴 수 있죠. 중징계 네. 의결을 하고 최고위원은 넘기는 절차를 밟아가면서 그 당의 기강을 바로 세운다는 의미도 같이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렇네요. 윤리위 정상화의 의미도 있겠네요. 네. 이 문제 가지고 긴급 윤리 한다는데 뭐 부위원장이도 누구도 안 나온다 하면 그 사람도 정말 윤리위원할 자격이 없는 그러니까요. 거니까. 예. 네. 근데 뭐 진종호가 한 말이 있어요. 진종호가 자기 말로는 우리 당은 뭐 윤리가 제대로 작동하는 정당이 아니다. 작동하지 않으니까 그냥 긴급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는 우스개 삼아서 할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그리고 저희 이야기 나누는 가운데 반가운 얼굴 왔습니다. 김희든 님이요. 어제 매일신문에서 웃으며 한 약속 지키러 왔습니다. 멸콩TV 화이팅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요. 제 매일신문 방송에서 이 멸콩TV 놀러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래요. 또 보러 오셔서 네, 귀한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박수 정말 보내드릴게요. 아유, 잘 감사합니다, 오셨어요. 김희든님. 예. 네. 새로운 님도 우리 멤버십 가입해 주셨네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사님, 그리고 참, 저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뉴스를 봤는데요. 예. 한국일보 단독입니다. 네. 한국일보에서 저는 이제 기자들 이름만 봐도 딱 알아요. 음. 조선일보의 김영원, 음. 동아일보의 김준일, 그리고 한국일보의 김준영. 그냥 자나깨나 24시간 장동혁 대표 물어뜯을 생각만 하는 기자들이거든요. 네, 네. 그런데 특정 기자들이 이렇게 특정 색채로 각인됐다는 것 자체가 되게 쪽팔리고 부끄러운 일인데 한국일보에서 단독이 나왔어요. 그 친한동훈계에서 모으고 모아서 겨우 22,000명 서명 받아가지고 장동혁 사퇴하라라고 서명장을 만들었대요. 그리고 중진들한테 3선 이상한테 이걸 촉구 서한장을 보낸대요. 근데 보니까 온라인이 2만 명, 오프라인이 2,000명. 이 정도는 우리 당원들이 장동혁 밀어주려고 40만 명 넘게 책임당원 가입한 거에 비하면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또 3선 의원들과 4선 의원들이 회동을 한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는데 아무 의미 없지 않습니까? 아니 이거 하느라고 한 달이나 걸렸대는데 아유. 이게 무슨 단독이에요. 그리고 한 달이나 걸렸대는데 그리고 이 한국일보 기자가 이 기사를 쓰는데 굉장히 고생을 했을 거예요. 뭐냐 이를테면 그 국민의힘 당원 22,000명이 장동혁 사퇴 서명을 했대는데 뭐 장동혁 대표가 뭘 잘못한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어디서 자꾸 찾아가지고 당 지지율이 하락했으니까 사퇴해야 된다고 떠들어댔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그 리얼미터 조사예요. 근데 하락했다는 당 국민의힘 지지율이 37이야. 민주당은 45고. 아니 그래서 참 애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이 자체를 가지고서 뭐 하도 황당하고 이 허접한 얘기들이라서 뭐 길게 설명 드릴 생각은 없는데 이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에 국회 청원에서요. 이재명 탄핵 서명을 57만 명 넘게 받았어요. 그리고 맞습니다. 수사권 폐지 반대 그거 5만 넘겼고 그리고 입틀막법 지금 서명운동 하고 있어요. 또 민주당 해체 서명운동은 다른 당 민주자유당이 주도해서 한 2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요. 그건 뭐 지금 뭐 최소한 몇십만 명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서명을 통해서 뭔가를 좀 하려면 이 정도는 돼야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 어떤 자들이 뒤에서 이 작당을 하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장난질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공개적으로 제안하고 싶어요. 그러면 장동혁 지키자는 서명이
장동혁 사퇴하라는 서명보다 최소 10배 이상 나오면 이제 더 이상 할 거냐. 찍소리 안 할 거냐. 그리고 이거 좀 3선 이상 중진들한테 보낸다는데 이 3선 이상 중진들 이름 쫙 걸고 이 3선 이상 중진들 사퇴 촉구 서명을 1인당 10만 명씩 하면은 너네 배지 뗄래. 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박사님. 예. 고성국 TV랑 멸콩 TV에서 일주일만 해도 예. 3선 이상 중진 정치 은퇴 서명 우리 일주일 예. 만에 10만 명 그냥 받을 것 같은데요. 아니, 당연하죠. 뭐 일주일까지 걸리겠어요? 예. 오늘 여기서 시작하면은 저는 하루 이틀만이면 예. 10만 명 다 서명할 거라고 보는데. 최고도 남을 것 같은데요. 아니, 너희들이 서명 가지고서 장난질을 하면 좋다. 공개적으로 한 판 붙자. 너네가 그 2만 2천 명 꼴랑 그거 가지고 3선 이상 중진들한테 보내가지고 장동혁 사태를 뒤에서 부추기겠다는 건데 그러면 너네가 이 서명 전달할 3선 이상 국회의원들 전부 한 명 한 명씩 한꺼번이 아니고 한 명 한 명씩 너네 사퇴 촉구 10만 명씩 받으면 사퇴할래. 너네가 하겠다고 하면 한번 시작해보자. 충분히 저는 가능한 일일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22,000이라는 숫자는 지금 우리 멸콩 TV 방송 중에도 가능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아니, 지금 이 박사님의 제안을 듣고 이 사실이 알려지면 예. 아마 방금 말씀하신 부분 우리 PD님이 쇼츠로 만들어서 네. 서명 대결 한번 해보자, 맞짱 한번 떠보자 쇼츠 나올 것 같은데 야. 그 쇼츠가 의원들 단체 텔레그램 방 있잖아요. 네. 그런데 올라오면 3선 이상들 다 쫄아서 조용해질 것 같아요. 아니 3선 이상은 다 같이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네. 그 고등학교 때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좀 이렇게 그냥 어깨 힘주면서 좀 다닌 때가 있어요. 네. 그때 보면 이제 저쪽에 이제 애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딱 가면 이제 1대1로 맞짱을 뜨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런데 꼭 앞에 나서서 설레발 치는 것들이 있어. 바람 잡고 설레발 치고 뭐 온갖 악다구니를 뭐 다 해. 그난 걔가 걔인 줄 알고 너 나와봐라. 네. 그럼 어느새 없어. 사라져 있죠. 사라져. 막 시끄럽다가. 딱 그런 수준 아니에요, 이것들이 지금. 그러니까 이걸로 단독 기사를 낸 것 자체가 저는 이거는 의원이 뒤에 있는 거예요. 친한계 의원. 누군가가 있겠지. 예, 누군가가. 이거 그냥 자기들의 자발적 소스로 이런 서명 운동을 할 수도 없고 친한계 의원들이 지역구를 총동원해서 끌고 모았는데 오프라인 2,000명이라는 초라한 숫자, 온라인 2만 명. 온라인 2만 명은 멸콩TV에서 무슨 투표 폴 하나만 올려도 저희 막 10만 명, 13만 명 투표하고 그러거든요.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게 단독 기사가 된다는 게. 멸콩 TV 지금 50만 향해 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50만. 그리고 확실히 아이고. 국민의힘 저희가 욕을 하지만 그래도 한 줄기 희망들이 이전보다는 많이 보이는 게요. 재보궐선거에서 네. 똑바른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좀 숨통이 튀어요. 저희가 이진숙 의원, 김태규 의원이 장동혁 체제에서 중책을 맡은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박사님과 분석을 했는데 그 분석 영상 조회수가 엄청났거든요.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하나 봐요. 근데 김태규 의원이 어제 굉장히 중요한 인터뷰를 두 건 했습니다. 두 가지 발언이 있었는데 그 2억 방미 비용 가지고 괜히 시비를 거니까 예. 장동혁 대표는 햄버거도 자비로 사 먹었다더라. 그게 말이 되냐 그걸로 시비 거는 게. 확실히 재보궐에서 제대로 된 사람들 뽑아놓으니까 저 쓸모없는 중진들보다 훨씬 나아요, 변호사님. 맞습니다. 저는 재보궐선거에서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공천을 했다라는 게 결국에는 성공을 이루는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김태규 의원이 뭐 오늘 이 장동혁 햄버거도 자비로 먹었다 이 발언도 있지만 그 기존에 이제 우리 우파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어떤 그런 발언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어떤 탄핵 문제나 이런 것들도 다 언급을 하는, 이거 뭐, 사실 뭐, 알게 모르게 그냥 금기시하는 3선 이상 중진들은 다 그런 거 금기시하는 맞아요. 이런 분위기에서 정말로 새바람을 일으키고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이런 분들이 재보궐선거에서 나와서, 이제는 다음 그 공천에서는 확실하게 장동혁의 어떠한 그 기치를 내걸 수 있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입성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된 것 같아요. 다음번에 총선 국회의원 공천을 할 때 장 대표가 연임해서 공천권을 쥐고 있다면 그래야 되지만 김태규, 이진숙 같은 사람만 공천하면 되는 거잖아요. 요 발언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박사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 방미 비용 가지고 족벌 언론들이 떠들어대길래 하도 가짜나서 논평을 아예 안 했는데. 네네.
아니 보세요. 장동혁 대표의 방미가 처음에 계획됐던 것보다 먼저 길어졌죠. 갔고 네. 그리고 또 며칠 더 있다가 오게 됐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미국적 사정 때문에 네. 미국에서 좀 일찍 와달라고 그래서 급하게 일정 땡겨서 일찍 갔고 그다음에 돌아오려고 비행기 타고 갔다가 조금만 더 좀 시간을 좀 달라 맞아요. 만나야 될 사람이 있다. 그래서 공항에서 다시 들어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정에 없이 일정이 당겨지고 늘어지면 비용은 더 들어가요. 예, 당연히. 그렇죠. 예, 그런데 아마도 장동혁 대표가 당 사정을 잘 아니까 비용을 최소화해서 아마 햄버거 정도는 자기 돈으로 사 먹으면서 이걸 일정을 소화한 것 같거든요. 아니 장동혁 대표가 무슨 배우자를 데리고 갔습니까? 그 일정에 어디 관광지가 단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없었죠. 또 혼자 갔어요? 아니잖아요. 김민수 최고위원하고 처음부터 같이 했고 그다음에 현역 의원들도 3명인가가 합류해서 같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당의 공식 일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의 공식 일정에 당 대표가 그걸 하니까 그 비용을 당 예산으로 충당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맞습니다. 이걸 가지고 예산을 2억이나 썼니 어쩌니 저쩌니라고 이제 짓고 떠들고 있는 건데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김태규 의원은 갑자기 그래서 우원식이를 호출했는데 우원식 이거는 일본 갈 때 2박 3일 동안에 3억 넘게 썼다. 와, 일본 2박 3일에 3억을 어떻게 쓰죠? 그거 어떻게 쓰지 진짜? 아니, 뭐 전세기를 빌려도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좌파 것들이 하는 짓이에요. 또 노태악이 갈 때마다 배우자 동반해서 온갖 관광지 돌아다니면서 맞아요. 국민 예산 쓴 거 다 네. 알잖아요 우리가. 네. 반면에 국민의힘의 당대표들 보면요. 역대 당대표들 중에 김무성이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요. 더 많이 썼으니까. 제가 너무 잘 알아요. 내가 진짜 입이 더러워서 말을 안 해서 그런 거지. 네. 예? 그러니까 적어도 이 정도를 하려면 족벌 언론들이 이걸 보도하려 그러면은 좌파들은 어쨌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역대 당대표 중에 김무성이는 이랬다. 누구는 이랬다. 이 정도 해놓고 그런데 장동혁이가 좀 심했다든지 이래야 되는 거야. 지금 이걸 보면 이거 상 줘야 돼. 이게 미담을 발굴한 거야. 이게 그렇죠. 미담을. 그렇죠. 왜냐하면은 환율도 훨씬 높아졌고 네. 유가도 올라갔고 물가도 훨씬 올라갔는데 돈을 제일 적게 쓰고 온 거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러면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이 누구라도 신경을 좀 쓰면 이 정도는 알아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이게 무슨 국가 기밀입니까? 네. 근데 왜 김태규만 이 얘기를 하냐고. 자, 다른 패치들은 뭐 하냐 말이야 도대체. 정말 쓸모없는 배지들이 많다는 예. 거죠. 알지만 입을 안 여는 거예요. 내가 장동혁 도와줄 일 있냐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그나마 김태규 배지 달아놓으니까 이진석 배지 달아놓으니까 자기 역할 하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박사님 제가 요걸 여쭤보려 했는데 요 발언 말고도 네, 저 좀 충격을 받은 좋은 쪽으로 김태규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이야기를 했어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재심에서 명예회복해야 된다. 도대체 뭐 때문에 탄핵당한 거냐. 이런 이야기가 사실은 보수 진영에서는 그동안 금기시됐잖아요. 이 이야기를 용기 있게 했다는 것도 굉장히 정치적 아니,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보수 진영이 아니라 국민의힘 배지들 사이에서 금기시됐던 거예요. 그랬죠. 네, 정확히 삼선이 그러나 말하면. 중진들 보수 사이에서. 진영 자유파 국민들 모두가 다 이거 최대한 빨리 명예회복시켜야 되고 복권시켜야 되고 경호 문제나 이런 것들을 다시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회복시켜야 해. 라고 다들 생각했던 거예요. 10년 가까이.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하기 시작했다. 그 문을 김태규가 열어줬다. 고맙게도.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사실 시민사회 자유우파의 목소리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목소리가 단절돼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싸우는 자 위주로 공천 주겠다고 하고 장동혁 체제에서 공천 받은 사람들이 그 시민사회와 국민의힘 사이에 지금 가교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음번 공천에서 제2, 제3의 김태규, 이진숙들이 10명, 20명이 더 들어오면 네. 이게 이제 정말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올림픽공원과 광화문 광장과 국민의힘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이제껏 한 번도 못 봤던 현상을 우리가 네. 목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제2의 김태규, 제3의 이진숙 한 수십 명 있어요. 네, 네. 수십 명 있어. 찾아보려고 하면. 네. 아니 이미 있다니까요. 네, 네. 예. 그리고 저 국민의힘 배지들 있잖아요. 네. 100명 정도 날리면 그 빈자리에 들어갈 정말 훌륭하고 전투력 강한 정치인들이 그것도 차세대 네. 리더들이 100명 이상 있어요.
어느 지역에 누구라 그러면 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쳐내고 난 다음에 괜히 죽 써서 개 주는 이런 일이 있을까봐 쳐내지 못한다. 이건 변명이에요. 이제는. 예, 그런 쳐내면 그 자리는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로 다 채워질 수 있어요. 저는 김태규 의원 그 말씀 앞에 또 뭐가 있었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사실은 선거에 관한 이야기도 사실은 뭔가 금기시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이번에 6.3 지방선거를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먼저 터지자마자 바로 재선거라는 워딩을 명확하게 한 게 바로 장동혁 대표였다. 이런 대표가 이런 의원들을 공천했고 그리고 또 앞으로 있을 공천에서도 또다시 이런 시금석 같은 역할을 하면서 이 공천의 방향을 명확하게 정하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김태규, 이진숙 다들 이제 널리 아는 정치인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는 최근에 주진우의 재발견. 이것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제 주진우 의원 저희 고성우 TV에 나왔는데 여러 가지 얘기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데 제가 굉장히 의미 있게 들은 대목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선관위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 보관되어 있는 투표함과 247만 장의 투표용지 있잖아요. 이거는 선거법에 의하면 수사 압수수색 영장을 받은 수사관이나 선관위 아니면은 누구든 손대면은 그게 선거법 위반이에요. 손대는 순간 선거법 위반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자유파는 이 247만 표의 재검표를 야당 추천 국민특검이 주도해서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야 합의로 운영되는 국정조사가 이런 수사기관도 아니고 선관위도 아닌데 자기들끼리 정치적 합의를 해가지고서 8월 18일 날 재검표를 하기로 잠정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이 이러더라고요. 만약에 야당 추천 국민특검이 주도하는 재검표가 아니라면 자기는 안 나가겠대. 국정위원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기 주진우 한 사람 개인이 안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원래는 안 되는 건데 수사기관도 아니고 선관위도 아니니까 아무리 국조특위라도 손대면 불법인데 여야 특조위원들이 다 합의해서 정치적 합의를 하는 것이니까 괜찮지 않냐라고 지금 눅치고 넘어가려는 맞습니다. 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국조특위 위원 중에 한 명이 내가 그거 반대다라고 안 나가면 나머지들은 전부 다 선거법에 걸린다는 거예요. 한번 손대봐라. 난 안 나갈게. 그러니까 제가 죄송해요. 네, 제가 주진우 의원의 이런 얘기를 보면서 이 사람이 진짜 검사 때 한번 걸리면은 뼈도 못 추리겠구나. 정확하게 포인트를 잡고 확실하게 싸우는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런 면에서 제가 주진우의 재발견을 여러분한테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재검표 부분을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조금 황당해한 부분이 있거든요. 아니 무슨 여당하고 야당하고 합의하면 저렇게 안 된다고 막 우리 국민들이 올림픽 공원에서 막 외치고 있는 게 다 그냥 없던 일이 되는 건가 이런 의문을 가졌죠. 근데 주진우 의원이 정확하게 그 포인트를 짚었고 그리고 또 사실은 고전에 장동혁 대표가 이야기한 부분도 있다. 장동혁 대표가 지금 어떠한 재검표나 이런 부분들이 이뤄진다면 특검이 입회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바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특검이 입회를 해야 된다는 것은 수사를 전제로 한 재검표가 아니고 수사를 전제로 한 어떠한 그 조사가 아니면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이 아주 잘 맞아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저도 요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좀 할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는 주진우 의원과 아주 가까웠고 일을 많이 하던 사이였고 또 한때 한동훈 당원 게시판 사건 때 멀어지기도 했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지금 막 아쉬움을 토로하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한동훈과 정치적으로 결별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잘하는 부분은 잘하는 그대로 인정을 좀 해주고 다만 여러분이 아쉬워하는 그 당시 당원 게시판 사건 때 주진우 의원이 잘못 냈던 입장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입장을 번복하거나 사과하게 하는 건 우리가 잘하는 건 잘한다 하고 못하는 건 못한다 당구가 채찍을 같이 쓰면서 그 입장 번복도 사실 끌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한 가지 이제 한동훈과 멀어져서 잘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너 옛날에 함께 했지라고 막 철벽을 세워버리면 우리가 오히려 한동훈 새를 키워주는 꼴이 된다. 그러니까 당근도 주고 채찍도 때리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이랑은 도저히 못하겠다 떠나오는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잘 이용하면 된다. 유권자는 정치인을 이용하는 거니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갑자기 생각난 게 엊그제 제일 재밌었던 화제의 이슈가 채널A의 김진이라는 앵커가 있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모 종편 앵커는 차라리 한동훈 대변인 해라 했던 그 사람이 바로 김진이거든요. 아침에 돌직구쇼 진행하면서 노골적으로 한동훈 편만 들었는데 그 슈퍼주니어의 최시연이라는 유명 가수가 김진 씨 책을 추천했나 봐요. 자기 SNS에. 그러니까 거기에 팬들이 한가발 라인은 안 돼요. 김진 한가발 라인이에요로 막 악플을 단 거예요. 악플이라기보다는 조언하는 댓글이죠. 근데 거기에 김진이 본인이 등판해서 저 한가발 라인 아닙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라인 아닙니다도 아니고 한가발 라인 아닙니다라고 했어요. 그거는 김진도 내가 지금처럼 한동훈 계속 물고 빨아봐야 보수 진영에서 답이 없다고 느낀 거잖아요. 일종의 이 한동훈 탈출 러시가 하나의 흐름이 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그 김진의 워딩대로라면은 어쨌든 우리 국민들께서 입장 번복을 이끌어낸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저는 주진우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제 국민들 기대에 맞는 어떠한 입장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없던 일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미 일어난 일을.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빠른 시간 안에 뭐 입장 번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이 선관위 국면에서 주진우 의원과 김은혜 의원 두 명이 투탑으로서 굉장히 많은 활약을 하고 대선과 총선도 투표율 조작이 있었다 밝혀내고 기자회견하고 방금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표 못 건드리게 하겠다. 하는 거는 또 우리가 있는 그대로 또 당근을 줘야 되는 부분인 거죠. 잘하는 건 잘했다고. 아니 우리가 이 임진왜란 국난을 극복할 때 그 행주산성에 우리 그 백성들이 행주치마로 돌 날아가면서까지 싸웠잖아요. 아니 저 전쟁하려면은 돌멩이 나르는 것도 필요하다니까. 저 다부동 전투 때 그 보급로 뚫고 지게 메고 그냥 우리 국민들이 그 지게 메고 저 고개까지 올라가서 탄약도 나르고 도시락도 나르고 했잖아요. 그 지게 부대의 그 전설이 유명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종북주사파와 체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뭐 하나라도 우리 쪽에 도움이 되고 우리 쪽이 입장에 서서 돌도 던지고 지게도 매주면 무조건 박수 쳐야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이른바 우리 자유파 진영도 순혈주의 같은데 그 매몰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를테면 이게 예의가 좀 너무 커지는 것 같습니다만 10여 년 동안 종북주사파와 광장에서 제일 정말 피 터지게 싸운 이 세력이 누구냐? 그게 광화문 대국본 세력이잖아요. 예. 정광훈 목사님 뭐 4번이나 감옥 갔다 왔잖아요. 그 과정에서 박근혜 탄핵 때 3번, 문재인 정권 때 탄압받아서 윤석열 대통령 때 또 1번. 자. 그런데 이 광화문 집회를 제가 매주는 못하지만 적어도 격주에 한 번씩은 꼭 현장에 직접 나가서 취재하거든요. 하면 그 집회 중에 찬송가가 많이 나와요. 맞습니다. 그건 왜냐하면은 기독교인들과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주로 모이니까. 그리고, 예배하고 찬양을 하는 곳에서는 헌금이 꼭 있어요. 그럼 헌금도 이렇게 몇 분들이 다니면서 이렇게 받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돈 가지고 교회 운영도 하겠지만 이를테면 광화문 집회에 돈이 한두 푼 들겠어요? 그게 조금 도움이 되는 뜻을 담아서 후원하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굳이 우리 자유파 진영에서 종교 집회는 안 돼. 거기는 기독교 집회야. 난 안 갈 거야. 왜 집회하면서 돈을 걷어?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난하기 시작하면 함께 할 수 있는 세력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곧 8.15 천만 대회를 지금 대국본에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건 종교 불문이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종북주사파와 투쟁하는 자유파라면 누구든 다 함께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진짜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예전에 1년 전에 2년 전에 아주 이 나쁜 짓도 하고 정말 해서는 안 될 짓 했다 하더라도 완전히 스스로 생각을 바꿔서 지금 종북주사파와 치열하게 싸운다. 그리고 한동훈
오세훈 이 배신자 떨거지하고는 완전히 거리를 두고 하고 있다. 그러면은 함께 해야죠. 예, 응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박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 의견이 다른 분들도 뭔가 하나가 좀 정리되는 느낌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긴가민가 헷갈리고 우리 진영 내부에서 어떤 분란이 일어날 때는 고성국 박사님 뭐라 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판단하면 웬만하면은 다 맞는 방향으로 가더라. 네. 네. 제가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정말 진심으로. 네. 그 피해자분이 그럼 뭐라고 말을 못 하겠네요. 저는 이미 지옥에 살고 있다.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에서 돌려차기 피해자 조롱 언행 심각하다. 윤리위 징계로 엄중 조치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런 말도 나왔대요. 너네 자진 탈당하지 마. 서범수 진종호 너네 탈당하지 마. 너네는 이거 징계받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알고 보니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다르게 긴급 최고위에서 징계를 바로 때릴 수 있는 당원 당규 조항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차제에 당원 당규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예. 그래서 최고위에서 바로 징계를 때리고 싶어도 저희는 민주당이 있으니까 다 있는 줄 알았잖아요. 그런 조항이 없어서 어쨌든 윤리위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런데 최고위원 절대 다수가 여기에 대해서는 징계가 필요하다는데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좀 그 공감대를 모았다고 합니다. 이성배 특보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와 관련해서. 지금 저도 지금 알았습니다. 최고위에서 의결을 통해서 바로 즉시 징계를 할 수 있는 것이 현행 우리 당원 당규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지금 최고위의 이 부분 개정을 한번 논의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전달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위에서 이 부분은 좀 징계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만큼 엄중 사안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 돌려차기 사건으로 얼마나 충격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가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까? 그런데 우리 당 당원이, 우리 당 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조롱조로 또는 농담조로 이런 이야기를 무상식적으로, 비상식적으로 언급을 했다라는 것. 굉장히 당원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타격을 줬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윤리위 징계권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다가 한 발 더 나아가서는 장동혁 대표가 이 건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걸 왜 당대표가 사과할 일입니까? 그만큼 장동혁 대표가 이 건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 장동혁 대표께서 이 부분에 대한 진심 어린,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다라는 것. 이런 발언을 한 당사자들은 장동혁 대표께 가서 진심 어린 사과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사님 이게 긴급 최고위 의결권은 없다. 그래서 윤리로 가야 된다라는 오늘의 결정 또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잘 하고 있다고 보는데 다만 윤리위가 이럴 경우에 비상한 상황에 비상한 대책이라고 좀 비상하게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윤리위는 윤리위원장이나 윤리위원들이 회의합시다 하고 하면 오늘 저녁이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비상윤리위원회를 개최했다. 그것만으로도 이번 사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얼마나 엄중하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국민들한테 알릴 수 있잖아요. 아까 22,000명 그게 어제 보도에는 한 달 만에 됐다는 기사도 있었고 또 오늘 공고리 1호가 저하고 인터뷰할 때는 2달 전부터 하는 걸 봤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좀 팩트 체크는 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그와 별도로 이 돌려차기 피해자가 오늘 저하고 전화 인터뷰하면서 이런 말씀 좀 하셨어요. 김용민이한테 지옥에나 가세요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대목에서 굉장히 좀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이분은 뭐라고 그러셨냐면 저는 이미 지옥에 와 있습니다. 그러죠. 아휴. 예. 그러니까 이 흉악 사건의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이미 지옥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한 말씀 드리면 우리 국민의힘의 배지들 110명 중에요. 너무 쉽게 배지다는 게 한 80명 가까이 돼요. 맞아요. 딱 깨놓고 얘기해서 영남권의 국회의원들. 공천 받으면 당선이잖아요. 그다음에 강남 3구
뭐 공천 받으면 당선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 합치면 한 7, 80명 돼요. 이 사람들은 공천 받는 과정이 약간 좀 신경 쓰이고 눈치 보여서 그렇지 받아놓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너무 쉽게 배지들을 달아. 예. 그러니까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유권자 무서운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올림픽공원에 2달 넘게 우리 시민들이 재선거를 외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아직도 코빼기도 안 코빼기도 보여요. 안 보여. 이게 코빼기도. 국민들이 무섭지 않은 거야, 이자들은. 지역구 유권자들이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왜? 줄 잘 섰다가 공천만 받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쉽게 공천 달고 이 재선, 3선, 4선 된 것들은 눈높이가 국민 눈높이, 지역구 유권자 눈높이가 되기가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해. 원천적으로 다른 종류의 인간들이야.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런 발언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언이라고 하는 거, 폐륜적 망언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렇게 그냥 줄 서서 아무렇지도 않게 배지 주워 단 자들에서 주로 나와요. 어렵게 공천받고 어렵게 본선에 들어가서 정말 죽을둥살둥해서 간신히 초선됐다가 4년 만에 다시 떨어졌다가 또 4년간 절치부심해서 또 다시 재선됐다가 이렇게 어렵게 국회의원 생활하는 사람들은 저런 막말 하라고 해도 못해. 유권자가 너무 무섭기 때문에. 당원 무서운 줄 아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속되는 폐륜적 막말, 멱살잡이 이런 것들의 원인이 다 너무 쉽게 배지를 달아줘서 그런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박사님 말씀 들으니까 공감도 되고, 그 피해자분이, 그럼 뭐라고 말을 못 하겠네요. 저는 이미 지옥에 살고 있다. 예. 근데 그따 대고 그 앞에서 그런 막말을 하고 망언을 하고 했으니, 그러고도 서범수는, 나 피해자한테 사과했으니까, 울산시당 위원장직 그걸 알량한 거, 그것도 안 내려놓겠다고 하더라고요. 예.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참 그걸 보고 제가 기가 찼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하나만 더 다뤄볼게요. 경찰이 뜬금없이 스타벅스를 압수수색했대요. 탱크데이 관련된 논란으로. 영장이 반려되고 76일 만에 강제 수사를 했다고 하는데 전 이거 민주당 전당대회용 압수수색인 것 같거든요. 호남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데 거기서 뭘 찾아내겠다는 거죠? 스타벅스에서 뭘 찾아내려고 압수수색을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이해가 되세요? 이거 스타벅스 잘못 건드렸다가 사실 서울시장 선거 진 건데 그렇죠. 정신을 또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폭락이 이런 데서 또 나오는 겁니다. 이제 와서 사기업에 들어가 가지고 마케팅이라든지 했던 것을 어떤 경위로 이런 마케팅 정책이 나왔는지 이거 파겠다고 압수수색하는 것도 아니고 뭐 때문에 압수수색하는 건지 그리고 그걸 한다고 해서 이런 정책이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사기업을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분으로 강제 수사하고 압수수색한다라는 것이 저는 좀 믿기지 않고요. 이게 대한민국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법한 일이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지금 심각한 사안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그 사안과 관련해서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기 때문에 수사를 한다고 경찰이 설명을 했는데 시민단체가 스타벅스만 고발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안을 이렇게까지 만들었던 이재명이나 몇몇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로 같이 고발을 했어요. 예. 근데 경찰은 스타벅스만 압수수색했거든요. 이건 뭐랑 똑같으냐면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강선우한테 쪼개기 후원을 했다. 이 사건으로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줬다는 김성태는 송치를 했어요. 받았다는 강선우는 불송치 결정을 했어요. 아니 상식적으로 받은 자가 더 죄가 무겁거든요. 그렇죠. 더 죄가 무거운 강선우는 불송치했어요. 증거 부족 어쩌고. 근데 줬다는 김성태는 왜 송치했냐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 스타벅스는 압수수색하면서 왜 같은 사안으로 이재명 등은 아예 수사 착수도 안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죠. 장도혁 대표의 얘기인데 모든 검찰의 수사권을 다 뺏어가지고 보안 수사권까지 다 뺏어가지고서 경찰한테다가 그야말로 수사 독점권을 주니까 예. 경찰이 감옥해서 이재명한테 보훈 수사로 선물을 바친 거다. 우리 이렇게라도 하겠습니다. 그렇게밖에는 지금 해석이 안 된다. 그런 비판이 제기되는 거죠. 무려 첫 영장이 반려되고 76일이면 거의 3달 된 거거든요. 그때 기각됐거든요. 76일.
이제 와서. 이것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게 내려갔던 게 다시 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예. 이게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김민석이 호남표 얻는 데는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 정부가 좌파 독재 정권이구나라고 많은 양식 있는 시민들, 그렇습니다. 특히 스타벅스 애용하는 청년들이 또 깨닫게 되지 않을까 그렇죠. 싶습니다. 예. 뭐 스벅 사무실에서 진짜 탱크라도 찾을 건지 도대체 뭘 압수수색 하겠다는 건지 어떤 압수수색 품목을 가지고 오는 건지도 참 궁금하고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후속 보도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성배 당 공보특보와 함께 첫 방송을 해봤는데요. 공보특보시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 이렇게 기사도 내주세요. 언론한테 보도자료 만들어주세요. 바로바로 요청할 수 있어서 참 시원하고 그 유익이 많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성배 특보니 앞으로 어떻게 활동하겠다. 네. 좀 각오를 한마디 우리 시청자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예, 그동안 올림픽공원 현장을 찾아주셨던 우리 수많은 애국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특검이 통과가 됐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선관위 이 문제를 속속들이 들여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고 봅니다. 다 여러분들 덕분이고 여러분들의 힘입니다. 그것을 이끌 수 있도록 우리 장동혁 대표가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뒤에서 여러분들 든든한 지지대가 되주셨으면 좋겠고 저 역시 거기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장동혁이 쇄신이고 장동혁이 혁신이다. 제가 요즘 우리 대변인들에게 항상 언급하는 겁니다. 방송 나가서 이 얘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구태, 그동안 우리 당이 갖고 있었던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그것만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여의도 검문소 12시 꽉 채워드리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내일도요. 저희는 금요일 12시 돌아올 거고요. 모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실시간으로 못 보신 분들도 다시 보기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멸콩TV 쇼츠가 핫하니까요. 쇼츠도 많이 봐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박사님 말씀 듣고 저희 오늘 방송 정리하겠습니다. 근데 시청자분들께. 네. 그 멸콩천사 유동규 네. 본부장이 몇 명? 9명, 유승수 변호사가. 10명. 네. 그러면 이성배는? 11명 가야죠. 여러분, 마지막까지 이젠 안녕님 꼬꼬마님 슈퍼챗 보내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역시 박사님 마무리 멘트가 진국입니다. 예. 내일 저희가 말씀드릴게요. 멸콩천사 회원 몇 명 늘어났는지 010-9939-1144로 네. 여러분 정기 회원 문의해 주시면 이성배 특보의 길을 팍팍 살려줄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장동혁 대표 지지 서명운동 보도자료도 잘 만든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날개를 달아주십시오. 그럼 저희 내일 12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멸콩TV에서 신제품 환신 나이가라 2+1 특별 한일을 진행 중입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에서 회사의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 인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 문제로 불편을 겪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멸콩TV와 함께하는 환신 나이가라 많은 문의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처음부터 하나 이제 팩트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쇼츠용 만들기 쉽게. 한 달들은 2달 반 동안 난리쳐서 시민당원 섞어서 잡탕으로 해가지고 겨우 2만 몇천 모았다고 합니다. 우리 장동혁 팬클럽에서는 만사역통에서는요. 딱 이틀 만에 일반 시민 빼고 당원들로만 모았는데 오늘 오전 10시 기준으로 21,675명. 오. 이틀 만에 2만 명 그냥 넘겨버렸어요. 그렇네요. 어디 네. 대도 않는 숫자 가지고 덤벼 이것들이. 안 그렇습니까, 김용훈 그렇네요, 대변인? 진짜. 네, 제가 그래서 그 전에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모집을 했나라고 봤더니 6월 22일에 맨날 책임당원 전체를 참칭하면서 어떤 청년이 하나 나와가지고 뭐 발표하잖아요. 기자회견 잡고. 근데 이번에도 동일 인물이더라고요. 네, 얼마 전에 그 뭐 20대 청년 당원 이러면서 막 또 기사로 막 뿌렸잖아요. 저 그 사람 누군지 알아요? 아, 그래요? 네. 어. 제가 좀 이따 그 사람의 정체를 설명해 드릴게요. 네네. 근데 그분이 6월 22일에 또,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 위두훈이 팬카페에다가, 장동혁 당대표 퇴진 촉구 시민 서명운동 이런 걸 벌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링크를 들어가 보면은요, 국민의힘 당원이냐 물어봐요. 그러면 예, 아니요, 둘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이건 책임당원이건 다 그냥 작성이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다 책임당원들 22,000명이라고 지금 어디서 그죠?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러네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일반 시민들도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다. 심지어 이 온라인 폼
이 온라인 이 서명 폼이 어디도 돌아다녔냐면은 뭐 클리앙처럼 완전 그 좌파들이 주로 이제 본진으로 삼고 있는 빨리쿡, 파리쿡 거기에도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당원들이 이게 자발적으로 버린 게 맞느냐 그것부터 사실은 출처를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온라인이 6월 달부터 해서 2달 넘게 박박 긁어 모은 게 지금 이 정도 수치인 거고 두 달 정도군요. 그 다음에 오프라인은 또 어떤 거냐. 앞으로 보면은, 그니까 대구 동성로에 차려놨던 그 천막 기준이에요. 앞으로 보면은 책임당원 모집한다 하면서 QR코드이고 국민의힘 우재준 뭐 이렇게 해서 당협에서 나온, 네,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뒷면은 무엇이냐? 장동혁 퇴진 서명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쿠데타인 거예요. 그렇네. 그리고 제가 지금도 지금 저희가 이제 여의도에 있지만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바로 앞에서 퇴진 서명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 찍혔던 다수의 이 사진들이 다 이렇게 저한테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마포의 함은경 당협위원장. 그다음에 머리가 이렇게 하얗신 분이 있던데 이분 어디서 많이 봤다 했더니 그 무소속 의원 뒤에 늘 따라다니는 그 깨시연 대표. 이런 사람들이 우리 당 앞에서 어디 우리 당원을 그냥 상대로. 네, 상대로 지금 퇴진운동 서명을 받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런 반칙 치트키 다 써가지고 2달 동안 모은 게 지금 2.2만인데 우리는요 어제 사실은요, 이런 서명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온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책당님들 반응은 뭐였냐면, 뭐 굳이 지지율 이렇게 올라와 있고 아무리 흔들어대도 장동혁 지도부가 끄떡도 안 하는데 굳이 우리가 그렇게 짜치게 그렇게 잔잔바리 같이 해야 되냐. 그래서 일부러 안 했어요, 저희가. 못한 게 아니라 잔잔바리 같아서 안 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너희들이 이렇게 지금 걸었어? 그래 그럼 우리도 할게 하면서 그냥 어저께 그냥 몸 한번 풀어볼까 했는데 지금 2만 다 모은 거예요. 진실이 이겁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제도 제가 생중계 유튜브를 열어보니까 정말 이 밤에 35도가 넘는 열대야 기준이 원래 25도예요. 그런데 이제 30도를 훌쩍 넘는 건 이거 열대야라고 부를 수도 없고 그냥 아프리카입니다. 이런 과정에 이 올공에서 수많은 분들이 그 생중계하는 걸 보고 정말 감동했었는데 이런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 서명 운동은 외국 정치권에서도 해요. 그 숫자를 가지고 다투는 것도 참 의미가 없지만은 100만 당원이 선출한 대표입니다. 그때의 압도적 지지율을 생각해 보면 굳이 한 2만 그게 또 그보다 좀 많다 해서 이것을 가지고 재래식 언론이 한동훈 걔가 주도했겠지만 내년 8월까지 임기가 아무런 문제 없이 보장돼 있는 대표의 퇴진의 어떤 그 데이터로 쓴다?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걸 가지고 또 우리 장해찬 위원에게 그 소감을 묻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잘못된 프레임이야. 저게 어쩌라고라고 했어요. 아니, MBC 진짜 사이다였어요. 어쩌라고. 그리고 우리는 이거 이틀 만에 딸깍할 수 있다. 나 혼자서도 2만 명 일주일이면 모은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 조금 더 남으면 2만 3천 목표 채운다고 합니다. 여러분 서명 좀 더 해주시고요. 그 청년 계속 나오잖아요. 네. 이거 기자회견하는 장동혁 대표 사퇴하라고. 같은 사람이어가지고. 원래 민주당원이었습니다. 네. 진짜요? 네, 그렇구나. 원래 민주당 청년당원으로 그 민주당 조국 사태 이럴 때 민주당에서 쓴소리를 하다가 실망해서 넘어왔대요. 그것까지 오케이. 그리고 얼마 전까지는 이분이 김기현 대표 방의 보좌진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김기현 대표 방에서 나온 지는 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출신의 우리 당으로 넘어와서 김기현 대표 밑에서 보좌진 비서관을 하다가 지금은 친한계 행동대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왜 우리 당 대표를 정하는 일에 우리 당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네? 네. 이렇게 뿌리가 얇은 사람들을 얼굴만 다르면 내세워서 깨시연 이민구니 이 민주당이었더니 모인규 이 사람이니 뭐니 결국 한동훈 지지 세력의 핵심은 민주당에서 갈 데 없어서 찬밥신세대에서 나온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때 인재 영입돼가지고 출마했던 분들, 공천받은 사람들 중에 친한계라고 불리는 분들이 그렇게 민주당에서 건너오신 분들이 또 꽤 많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리고 사실은 그때 이제 책임당원을 참칭해서 기자회견을 하고 했던 그 6월에 저는 또 하나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책임당원들이 저렇게 대표님에 대해서
물러나라 사퇴를 한다고? 그래서 좀 의아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바로 다음날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이 모르는 분한테서 왔는데 저한테 딱 그러시더라고요. 대변인님, 저희가 너무 억울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 당을 지켜온 책임당원 협의회라는 것이 이 회원수만 5만 명으로 실존합니다. 저희가 매 선거 때마다 열심히 전국을 다니면서 지원 유세를 다 다니면서 활동을 해왔는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나와서 책임당원 협의회라는 이름 만들어가지고 기자회견을 합니까? 저희가 너무 분통 터지고 자존심이 상해서 저희가 직접 나서야 되겠습니다. 등판해 하겠습니다. 소통관 예약 좀 부탁드립니다.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러고 이제 잡아드렸어요. 그날 이제 현장에서 제가 처음 뵀는데 정말 책임당원 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공식 단체가 있어요. 네, 5만 명 회원입니다. 오죽하면은 정말 전국 각지에서 너무 분통 터지고 억울해가지고 장 대표 잘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흔드냐. 그래서 전국에서 모이셔가지고 바로 다음날 그렇게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이 현상이 엔추파도스란 말을 떠올리게 하지 않을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스페인 말이 우리나라에 와서 지금 대유행 중인 거 아닙니까? 이 간첩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이런 것 가지고 그 숫자를 가지고 합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선출돼서 지금 임기를 수행하고 있고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권주자 보수 1등인데. 대권주자 1등을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 지지층에서 단독 선두 35%를 가는 유일한 후보예요. 그 다음에 그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왜 자꾸 이 범야권의 그 순위에서 지금 밀리고 있는가. 지금 한동훈이 2등에서 3등 밀린 게 한 2달 전인데 최근에는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코리아 정보 리서치와 천지일보의 합동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 기준으로 이진숙 의원에게도 밀렸어요. 제가 볼 땐 4등인데 사실은 야권의 대선 주자의 이 지지도에서 4등으로 밀렸다는 것은 일단 금운동 밖으로 밀린 건 탈락입니다. 제발 아무런 근거 없이 지금 본인의 지금 한동훈이 내란 특검 그러니까 제2종합 특검에서 지금 참고인 조사 받으러 나오라고 했는데 본인은 연락 안 받았다 그랬는데 아니에요. 서면 통보서가 갔다고 종합특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맞아요. 그 통보가 갔는데 보좌관이 그런 게 왔다라고 보고를 안 했든지 왔는데도 안 왔다고 한 건지 둘 중 하나예요. 제발 그런 것 가지고 보내지도 않았다는 그런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본인의 지금 이 문제부터 좀 해결을 해야 될 것이다. 네. 근데 제가 하나 기억이 나는 게 얼마 전까지 이 의원직을 수행하기 전까지는 민간인 신분으로 이 법원에서 출석 요구서를 보내면은 이게 송달이 되지 않습니까? 집에 없다고 패문부제였잖아요. 패문부제가 그게 패문부제. 10건, 이 사건 맞죠? 같은 맞아요. 한 건 맞죠? 맞아요. 근데 이제 의원실로는 서면 통지가 됐대요. 그렇죠. 그게 의원이 되면은 의원실로 가면 이거는 통지가 안 될 수가 없다. 전에 빼박이다. 이재명이 그거 그렇게 알았거든요. 안 받았던 그 유명한 패문부제. 그래서 온 국민이 패문부제 주소불명 이거 다 알았던 어떻게 거잖아요. 하는 짓이 이재명이랑 이렇게 똑같죠? 한동훈은. 똑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이 2만 명 서명 받아가지고 당대표 날릴 수 있으면 모든 당대표 다 날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요. 2만은 그 뚝딱 나오는 거예요. 아니 2.2만은 이미 오전에 넘었고 좀 더 그냥 받자. 지금 이러는 중 아닌가요? 솔직히 그 정도를 얘기하고 재래식 언론도 그런 걸 가지고 장해찬 위원장한테 이렇게 물어보려면 22만은 받아야지. 그러니까. 22만이면 조금 좀 신경이 쓰여요. 2만 2천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쪽팔린 줄 알아야지. 네. 저는 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조기에 사퇴하는 가능성은 딱 하나밖에 없다. 임기 다 채우기 직전에 연임 도전하려면 조금 일찍 나와야 되니까. 네. 왜냐하면은 연임을 하려면 그렇죠. 네, 전당대회 준비 기간 동안 적어도 살짝 한 나와야 되니까. 6월쯤에는 네. 뭐 정리를 해야 될 거예요. 본인께서 판단하시는 하는 대로. 시점이 있을 네. 거예요. 그 연임 도전 말고는 임기를 못 채울 가능성은 1도 없다라고 제가 못을 박았는데 동의하시는 분들이라면 저희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 서명운동에도 아직 안 하신 분들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짧게 말씀드리면 장동혁 대표에게 참 운이 따르고 있다. 왜냐하면 아까 오세훈 서울시장의 보궐선거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장 대표의 주도하에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음. 딱 그 안에 들어있어요. 어떤 후보를 선정하고 또 하느냐. 그런데 저는 오세훈이 이겼던 그 6.3 지방선거 때보다도 훨씬 더 큰 표차로 이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자꾸 가고 있어요. 부동산 민심은 나빠지고 있지. 이재명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지. 그래서 장 대표에게는 자꾸 힘이 실려가는 형국이다. 이 점을 저는 전망을 합니다. 제가 하나 조금 웃음 포인트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네. 싶은데, 이 2.2만 명이라고 그렇게 언론 플레이를 대차게 해대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거 중진, 3선 이상 중진들한테 우리가 공개 서한을 보냈다. 우리가 2.2만이나 모았으니 빨리 소집을 해가지고 중진들이 의견을 달라. 장 대표의 이 거취에 대한 의견들을 중진발로 좀 내달라. 막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중진 회의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고 있죠. 안 하고 있죠. 하기 싫어서도 있고요. 너무 뭐 덥기도 하고 지금 한국에 뭐 많이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소통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2.2만이라고 막 대차게 띄우셨는데요. 그건 뭐 쓸모 없게 됐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장담하는데요. 이 서명 가지고 헛소리하는 중진을 나오잖아요. 그 중진 정계 은퇴 서명 운동 멸콩TV가 주도해서 받을 겁니다. 그래서 22,000 그냥 넘겨버릴 겁니다. 중요한 말씀. 그러면 그 중진들 그 서명 가지고 뭘 하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아니 그렇게 뭐 더운데 수고하세요. 그냥 한번 해봐라 이거예요. 그냥 박제만 해주세요. 3선 이상이고 나발이고 한번 해봐라. 이 서명 가지고 헛소리 한번 해봐라. 멸콩TV가 주도해서 그 중진 정계 은퇴 서명 25,000 그냥 넘겨줄 테니까 한번 해보자. 우리 다이다이 한번 깨보자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이 썩은 중진들과 기득권들은 말로 하면 못 알아들어. 말로 하면 지들이 뭐 대단한 권력자인 줄 알고. 그냥 맞다이를 까야 돼요. 제가 좀 너무 중요한 너무 세게 말- 말하나요? 아니야, 의원님? 중요한 네. 말이라고 생각하고 이 당권은 오로지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의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에서 당대표는 당원들이 뽑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뽑는 나라가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뽑는 건 원내대표죠. 그러나 원내대표와 당대표는 엄연히 다른 것이다. 자꾸 이제 더 이상 이재명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 흔들리는 것 자체가 뉴스가 안 되고 있어요. 흔들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제발 프레임을 바꿔야 된다. 재래식 언론이 씌우고 있는 프레임에 자꾸 말려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아니, 그리고 우리 중진 의원님들이 뭐 이렇게 2.2만 서명 받아준다고 뭐 움직이시는 분들입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늘 그렇게 우리 지도부에 대해서 비토를 하는 딱 그 소수의 몇 분 말고 대다수의 중진 분들은요, 2.2만 서명 모았다고, 그거 갖고 왔다고 해서 본인의 어떤 소신을 바꾸고 뭐 그러시는 분들도 사실 아니에요. 방금 굉장히 중요한 슈퍼챗이 왔습니다. 만사혁통 공구리 1호님인데요. 감사합니다. 36시간 만에 23,000명 목표 완료됐습니다. 이야. 멸콩TV 감사해요라고 보내주셨고요. 우리도 45일 동안 계속 받아보려고 합니다. 10만 가자. 네. 일단 이틀도 아니죠. 36시간 만에 22,000 뛰어넘은 23,000으로 끝내버렸고요. 우리가 45일 하면 10만이 아니라 20만 못하겠습니까? 가능하죠, 충분히. 계속 예. 서명운동 해주시길 네, 우리 부탁드립니다. 공구리 1호님, 처음에 제가 올공에서 뵀을 때만 해도 약간 이렇게 노르스름 뽀야셨는데 지금 새까맣게 타셨더라고요. 정말 애국자십니다. 어마어마한 지금 더위와 폭염이잖아요. 네, 진짜 존경합니다, 정말. 자, 저희가 오늘도 기분 좋은 소식 많이 전해드렸고요. 더운 날 세 분 고생한다고 보내주시는 해여루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오늘 마지막까지 7,000명, 금요일에 7,000명 넘는 게 점심시간에 보니까 싱가포르 달러가 그러니까요. SGD가 2개 나와 있네요. 이 휴가철에 정말 쉽지 않은데요. 전화해서 여러분, 방송 못 간다고 할까봐요. 다음 방송 못 갑니다. 여러분 멸콩 천사 후원회원도 많이 가입해서 기묘한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도 확인할 수 저는 있게 좀 기대가 됩니다.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저희 멸콩TV와 함께하는 환신 나야가라 등 이 면역에 좋은 건강 제품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정치 패널들이 장 대표님 무서워하면서 평론하고 있다. 이제 슬금슬금 야 이러다 진짜 다음 당대표도 장동혁이다. 제가 그 이야기 MBC에서 제일 처음 했다가 맞아요. 의원들한테 박살난 거잖아요. 의원들이 장해찬 가만 안 둔다 죽인다고 막 의원총회에서. 맞아요. 근데 결국 그 말대로 되잖아요. 아유,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내일이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네,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치는 생물이고요. 지금 분위기는 바뀌고 있습니다. 그걸 좀 대세를 알아야죠. 네. 네, 오늘도 저희 70분 달려봤는데 김혜원 대변인님 함께해 주시는 소중한 당원과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지도부는요, 개파 정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심을 받들어 당원 중심주의를 실천하는 그 목표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끝까지 응원해 주시고 저희도 더욱더 대차게 정도 직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요일 금요일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이제 멸콩TV의 기둥이시죠. 박상규 위원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뭐 더위에 많은 국민들이 지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에 대한 원성이 부동산, 증권 등으로 지금 폭발 직전인데 이럴 때일수록 자유우파는 한 길로 나가야 할 것이다. 뒤를 돌아볼 여유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재명은 코너에 몰려있고요. 우리는 점점 더 뿌리를 내리면서 강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힘내서 싸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멸콩TV에서 신제품 환신 나이가라 2+1 특별 한일을 진행 중입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에서 회사의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 인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 문제로 불편을 겪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멸콩TV와 함께하는 환신 나이가라 많은 문의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